2022년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첫 출근을 맞아 견문을 넓히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 위한 등등 많은 이유로 자동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 벤츠 CLS가 있습니다. 19년 1월 등록, 주행거리 42,000km, 영롱한 벤츠 엠블럼, 길고 예쁘게 빠진 바디라인, 환상적인 인테리어. 이거 너무 광고하는데? 중고차라고 하지만 이 차의 가격은 6,390만원, 신차가는 무려 1억원에 육박하는 차량이죠. 할부를 사용하여 미래에 나와 힘을 합치는 카포가 되는 방법도 있고, 축적한 현금을 사용하여 지금까지의 결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가 됐든 과거가 됐든 이것이 사기로 들어간다면, 혹은 눈탱이를 만든다면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증, 성능점검 기록부 꼼꼼히 보고 계약서를 써야 힘들었던 과거의 나에게 보상을,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빛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사기를 방지하고 눈탱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계약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매매업을 14년을 해오면서 여기서 알게 된 노하우와 제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은 차주 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차량인지, 어떤 매매상사의 차량인지, 내가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매매상사 상호명과 똑같은지 이거부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 최은재의 차량이면은 최은재라고 여기 위에 등록증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중고차 플랫폼에서 봤던 이 차량의 정확한 연식, 예시로 드는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19년 1월 달에 들어가 있는 이 차량입니다. 2019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맞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K 엔카나 보배드림에 나와 있는 플랫폼처럼 똑같은 상사의 차량인지 맞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뜻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실차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매매 알선 수수료를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정기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9년도 1월 달에 등록된 차량이에요. 신차 같은 경우에는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습니다. 당연히 주행거리가 안 나와 있겠죠. 다음 검사는 2023년 1월에 돼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바로 성능검사 기록부입니다. 내가 플랫폼에서 봤던 성능검사 기록부를 캡처해 놓으시거나 카피를 해 놓으셔서, 또는 내가 미리 전화를 해서 그 차주한테 성능검사 기록부를 보내주세요 해서 광고 플랫폼에 나와 있는 성능검사 기록부랑 동일한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유무에 대해서 체크를 한두 군데를 빼놓든가 아니면 고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차량 남바가 맞는지, 등록 연식이 맞는지, 이 차량을 보고 왔을 때 키로수랑 이거를 비교를 해서 키로수가 변동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 차량입니다. 보면 12번 사고 이력란에는 사고 있음으로 나오고, 문 교환 2개가 있고 트렁크 교환이 있습니다. 뒤엔 다 쿼터 패널 부분은 용접으로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사고 유무로 들어갑니다. 뒤쪽에 있는 백판넬이라고 하는 리어 패널 부분도 교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고차로 들어간다는 거. 자, 이 부분도 딜러가 제대로 설명 안 해준다면은 그 딜러랑은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조향장치에 여기에 미세누유라든지 누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의 체크에 하나가 잘못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성능 보증의 범위는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성능기록부의 두 번째 짝을 보게 되면 점검자 의견 및 특이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여기가 체크 안 된 특이사항, 뭐 본넷 탈부착이라든지 문 탈부착이라든지 보험 이력이 과다하게 청구가 됐다는지, 리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지 좋습니다. 성능검사 기록부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성능검사를 받은 차량인지 안 된 차량인지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성능점검 보험료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수입차와 국산차는 금액이 틀립니다. 또 주행거리별로 성능보증보험료가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한번 쓰러 넘어가 보시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양도인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제이홉모터스의 대표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그 대표자 이름 옆에 상품용이라고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담당 딜러의 대리인 누구누구라고 써야 됩니다. 대리인 같은 경우는 저가 되겠죠. 사인은 필수로 들어가고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매매상사의 전화번호와 그 다음에 담당 딜러의 전화번호를 같이 기입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주소란에는 등록증에 나와 있는 매매상사의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를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성능기록부에 나와 있는 끝자리까지, 이게 지금 42,298km인데 42,000 뭐 이렇게 애매하게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성능검사를 받을 때 못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43,500km로 돼 있다. 그렇다면 정정 요청을 하셔서 주행거리를 바꿔서 나가야지 혹시라도 모르는 AS 보장받을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계약금을 걸게 된다면은 계약금 거는 날에도 잘 써야 됩니다. 오늘 날짜 2022년 2월 19일, 오늘 계약금을 내가 100만 원을 걸게 됐어요. 100만. 네, 이 부분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유효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걸게 되시면요. 그러면 열흘 뒤에 2022년 2월 28일 나머지 잔금, 이게 만약에 4천만 원짜리 차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내가 걸었으니까 나머지 잔금은 3,900만 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꼭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주의하실 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밑에 보면은 매매 알선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보통 딜러들이 2.2%의 매매 알선 수수료를 받습니다. 4천만 원에 대해서 2.2% 수수료를 매길 경우에는 88만 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88만 원. 와, 작은 수수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조율해서 한 5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쇼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차주인 저 최윤재의 차를 제가 파는데 매매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못 준다고 거부를 하셔도 됩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어떤 거냐? 만약에 최윤재의 차량이지만 저희 낄 PD님이 말 그대로 소개를 시켜줘도 파실 때는 본인의 수당이 없기 때문에 매매 알선 수수료, 이 출고까지 해야 되는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등록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매매가의 7%를 받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 7%면은 28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모질란 부분이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8%를 받고 나머지를 환급해 드리는 시스템으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끝나게 되면 항상 요구하셔야 될 게 이전된 등록증과 잔금이 남아있는 확실한 영수증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매도비라고 하는 금액이 33만 원이 들어가는데, 매매상사를 경유하는 차들, 매매상사의 소유가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의 매도비를 내게 됩니다. 이 매도비라는 것은 관인계약서 비용에 매매 대행 수수료가 합쳐져 있는 금액입니다. 요거는 현금 영수증 발급도 같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매상사의 대표의 이름이 써 있거나 법인업체 같은 경우는 매매상사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일반 개인 이름이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매매 위탁 차량이라고 하는데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인도일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밑에요. 이거는 내가 출고하는 날 딜러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잔금 완납 당일 또는 차량 출고 당일 이렇게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약사항란이 있습니다. 내가 유리한 쪽에 특약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능보증보험료를 내고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을 보증받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라이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면 문제가 없지만, 라이트 부분이 아니라 헤드 램프 자체가 고장나 있을 수도 있어요. 바이제논 램프라든지 이런 게 고장나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단순 전고 교체가 아니라면 판매자,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서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주행거리가 의심스러운 차들도 가끔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5년이 된 차를 구매하는데 10,000km밖에 주행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계기판을 교체했거나 아니면 매매업자가 주행거리를 조작했을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실주행거리 보증 안 될 시 차량 반품 가능이라고 이렇게 꼭 특약사항란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구매를 하시기 직전에 차량의 원부 조회와 보험 이력 이런 거를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의 원부 조회서 저당이 하나 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매매상사의 차량들은 안 그런 차량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캐피탈의 지원을 받아서 매매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건이면 괜찮지만 2건 이상 있거나 저당 금액이 크면은 이 부분은 좀 의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가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랑도인란에 똑같이 등록증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소유자 성명을 그대로 적어주고 대리인, 담당 딜러의 이름과 사인이 들어가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했을 때 양수인란에다가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 실제적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이면 알선 수수료 줄 필요가 없다. 다만 내가 뭔가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의 차가 아니다고 하면은 수수료는 요구할 수가 있다. 2.2%의 수수료지만 약간의 절충은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전 비용은 7%지만 8%로 계산해서 나중에 환급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매도비 33만 원이 뭐라고요? 관인계약서 비용에 이전 대행 수수료가 합쳐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은 동일하게 받고 있다.
자동차는 옛날에 사치품으로 많이 썼습니다. 내가 수입차 비싼 거를 타고 다니면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하차감을 더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빠른 스포츠카를 탈 경우에는 내가 뭔가 기분 전환도 될 수가 있지만, 요즘 같은 생활 필수품 시대에 계약서 쓰는 방법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찾는 차량을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